불편할수록 견뎌라 곧 바뀐다. 어느 날 불편할수록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숨이 턱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회사 가기 싫고 누군가를 마주치는 것도 두렵고 이 일, 이 관계, 이 상황이 버거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삶은 때로 아주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마음 때문에 그 질문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아주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라. 거기서 잘한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사 6개월 만에 3번의 이직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잘 안 맞아요. 업무 스타일이 나랑 달라요. 팀장님과 케미가 안 맞아요. 이유는 늘 정당해 보였고 그녀는 늘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 이력서 한 장이 그녀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했던 그녀는 결국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은 성장의 문 앞에서 항상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불편함을 견딘다며 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고 억눌러서 만든 인내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머문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불편함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버틴다면 그건 견딘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도망일 뿐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지금 이 불편함이 왜 왔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진짜 머무는 자세입니다. 불편함은 꼭 고통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슬그머니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일해야 할 때,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을 맡았을 때,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성과가 없을 때, 비교와 시선 속에 스스로가 작아질 때, 이 모든 순간이 성장 전야입니다. 이 시기를 버틴 자만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죠. 왜냐하면 아직도 불편함은 실패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폐허가 된 한국 땅. 그때 정치를 시작한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일 대통령이 되었고 나라의 기틀을 잡는 데 기여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부의 압박과 정치 탄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했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수차례 투옥되었고 암살 시도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요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나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불편함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불편함을 견딘 자만이 조용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불편함은 내 안에서 옵니다. 자기 비판, 자책, 죄책감, 비교, 불안. 이 모든 감정은 피할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잠시 머물며 바라보면 그것들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안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진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럼 불편함을 성장으로 바꾸는 3단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감정 기록하기. 불편함을 언어로 정리하면 내면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오늘 느낀 감정 중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2단계 3일 원칙. 도망치기 전 3일을 기다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충동적인 결정은 72시간 안에 후회로 바뀝니다. 불편함 속에서 3일을 머문다는 건 감정을 통과할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3단계 불편한 상황에 의미 붙이기. 지금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거듭 반복해 보십시오. 생각은 곧 시각이 되고 시각은 현실을 바꿉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감사하게 될 줄 몰랐고 실패한 일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버거웠던 직장 생활이 나를 사회적으로 성장시켰다는 것.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자리가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편한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고요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분의 삶은 늘 불편함과 함께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 일이었고 매일을 무소유로 살아간다는 건 끝없는 내면의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늘 말했습니다. 불편함은 나를 비우는 기회이며 그 빈자리에 진짜 나를 채우는 일이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머물러라. 거기서 자란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야. 하지만 추억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유시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통을 견딘 나를 기억한다. 즉, 불편함을 지나온 사람이 꺼내는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건 증명입니다. 삶에 짓눌리던 한 인간이 고통을 뚫고 나온 생생한 증언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 상담자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야근에 시달렸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느 날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병원까지 갔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법정 스님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라. 거기서 자란다. 도망치는 대신 매일 일기장에 지금 나는 견디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만이라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자신이 가장 힘들던 시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시기였어요. 그녀는 말했다. 도망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통은 언제 말이 되는가? 고통은 견디는 순간 말이 됩니다. 도망친 고통은 그냥 상처로 남지만 머문 고통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꺼내 누군가의 어깨에 가볍게 얹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랬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자리를 지나면 달라질 거야.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 가르치려는 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말이 생깁니다. 사람은 불편함 속에 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지만 그 자리를 통과한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살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자신의 말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짜 자산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에서 나온 진짜 내 언어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물렀기에 꺼낼 수 있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만이 꺼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이야기의 씨앗은 지금 당신이 도망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곳이 당신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불편한 그 자리가 당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